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31일. 네, 오늘도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 이 경찰청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전해 듣게 된 내용인데요. 이 서울경찰청이 위사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각 구에 있는 경찰서, 이 위사계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위사계, 위사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활동하시는 분들, 위사계, 경찰관들하고 함께 같이 많이 활동을 해서 더 친근감을 느끼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위사계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을 하라,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며 경찰청에 이 조직 개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인가요, 이 경찰청 조직 개편 이야기가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현장의 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근지, 그러니까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경찰 인력을 그러니까 지구대라든가 기동대, 이 파출소, 그 현장이죠, 이 민생 그 현장, 거기로 많이 이동을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경찰청 내에 조직을 개편을 하는 데에 이 범죄 대응국, 요거를 이제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위사국하고 교통국, 요거를 이제 폐지를 한다. 요게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에서는 한 500명 이상의 내근 직원을 현장 근무로 조정을 하는, 그래서 이 치안 활동과 관련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 내에 위사국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각 지방 경찰청이죠, 거기에 이제는 위사과, 이게 또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경찰서 내에 위사계가 역시 폐지가 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직 개편 상황이 어제 일선 경찰서에 공식 전달되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 듣게 됐는데요. 위사계 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자율방범대다 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위사계 경찰관들이 했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 외국인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일, 뭐 이런 부분을 좀 주로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충 상담, 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 소통창구 역할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국인 관련 업무를 했던 위사계가 이렇게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과연 이제는 이 위사계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런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언론 보도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치안정보과라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치안정보과. 그러니까 치안하고 이 정보를 합친 거죠. 옛날에는 이 정보과하고 그냥 위사, 뭐 이게 있었는데 위사가 없어지고 이제 치안정보과.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위사 업무도 같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사계가 별도로 있을 때보다 이 위사 업무를 하는 경찰관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위사 업무를 하게 되면 위사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그쪽 분야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아마 좀 그런 전문성도 많이 이제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치안 정보, 네, 치안과 정보, 뭐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치안과 정보 이런 시각에서 또 외국인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위사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관련 전문 업무 영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고충 상담도 들어주고,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 사건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쉽게 좀 다가가서 또 전화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경찰청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위사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좀 누구한테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될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국 동포 관련 이 사건 사고라든가 또 경찰 업무와 관련돼서 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위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 경찰관들하고 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또 자문도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소통 창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위사계 폐지, 참 이런 경찰청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사계 경찰관들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소통을 하고 또 민원 업무와 정착 지원, 또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경찰청 조직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은 외국인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 뭐 각종 외국인 관련 업무 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체류 외국인 수, 네, 최근 그 통계를 보니까요 25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이 5%대를 넘어섰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제 다인종, 다국적 시대,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정부 내 외국인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 경찰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이 방문 취업 동포라든가 2-9 이 비전문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죠. 이 노동부의 이렇게 관할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거점 지역 9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소거점 소지역에서는 한 30여 개, 그래서 한 44개 지역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들여서 그 예산으로 인건비도 주고 운영을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그 예산이 총 한 71억 원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전액 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14년 동안, 이게 2004년도에 처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에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가장 큰 그 지원센터인데, 그게 14년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지원센터에는 특히 이제 원어민 출신 외국인 그 상담사들이 정말 이 통역 번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 활동까지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14년 동안 외국인 그 노동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노하우를 쌓았는데, 이거가 일시에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정부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 위탁 기구였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민간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맡아서 했을 경우와
이렇게 민간 단체 위탁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맡았을 할 때가 무슨 차이가 있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 위탁기관은 민간 기구이고, 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산업인력공단은 이 공무원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산업인력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 위탁으로 했던 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특별히 뭐 토요일, 일요일 운영도 하면서 상담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죠. 여러 가지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활동도 해왔고요. 그런데 과연 이 공무원 조직이 그와 같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어민 상담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각 나라별로 이 상담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좀 친근감 있게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커뮤니티를 이루어 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노하우, 14년 동안 쌓았던 게 그게 이제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런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해야 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이렇게 좀 퇴보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도에 비전문, 2-9 비전문 외국인 노동 인력을 최대 12만 명까지 신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이렇게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맞지 않다,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요, 어제죠,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이 ILO 국제노동기구의 조항 111조 조항을 보면은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이주민 간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 국제법이죠.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법이죠. 여기에 이제는 한국도 가입을 해서 그 법을 준수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이 자영업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시간에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한 겁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기로에 있다, 절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 탐방을 한 결과 현장의 소리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이 ILO 조항 탈퇴 등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렇게 전하고 나온 것입니다. 네,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펴질 것인가, 이 현장의 소리, 이 경찰청에서의 위사계의 위사 업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의 직접 외국인들과의 직접 이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취합된 내용, 이것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는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동향 파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의 전문 경찰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시기인데 위사계를 없앤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가까이에서 친근감 있게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없앤다. 네, 이렇게 지금 소통창구 하나하나씩 이렇게 없애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역력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대안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하루빨리 지금 그 대안을 나와서 정말 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또 외국인 노동자 또 이 동포와 관련된 그런 정책 또 그런 어떤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빨리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